안녕하세요.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 되나요? 그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큐빅이라는 보일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큐빅 보일러를 업그레이드해서 큐빅 보일러 2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외형상의 차이를 보면 큐빅 2가 큐빅 1보다 아주 조금 높습니다. 높이가. 근데 그 높이 차이는 보시면 이 물통의 크기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큐빅 1의 경우에는 물을 약 500ml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큐빅 2는 물을 약 750ml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250ml 정도 용량이 커진 겁니다. 사용하는 물의 양이 커지면서 물통 크기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높이가 약 1cm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에서 차이는 큐빅의 경우에는 앞에 바람막이가 작았는데 큐빅 2의 경우에는 바람막이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람막이가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서 바람 부는 이제 뭐 풍량에 따라서 바람막이를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큐빅의 경우에는 환수 호스가 이곳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입하는 곳으로 환수 호스가 연결됐는데 큐빅 2의 경우에는 환수되는 곳에 체크 밸브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제 기능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물을 주입할 때만 사용하는 물 주입구가 되겠고 상부에 환수 부분에 체크 밸브가 하나 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손잡이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 밸브도 이게 저 과거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었던 것이 이제는 아마 스틸 소재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보일러와 그리고 난로를 결합하기 위해서 별도의 고정장치가 이곳에 부착이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손잡이로 물통 위쪽을 고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처럼 손잡이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바뀌어지면서 보니까 뒤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로 이곳에 딱 걸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기능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큐빅 1의 경우에는 위에 고정 부분을 풀고 보일러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뒤에 손잡이만 분리하고 보일러를 쉽게 조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옆이 이렇게 터져 있는 반면에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에는 옆부분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옆이 막혀 있으면 이제 바람에 조금 취약할 수 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용접되어 있는 부위가 어렴풋이 보이실 텐데 보시면 이 가열되는 물통의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 높이 크기도 더 높아져서 가열되는 물의 양도 더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열부 뒤쪽으로 있는 가열통도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이 앞에 보면 격벽 같은 게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더 덜 받게 그렇게 되어 있고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열 효율은 높이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도 바람막이가 적용이 됐고 앞부분에도 바람막이가 있어서 바람막이가 하나, 둘, 셋,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야외에서 바람에 강한 구조로 바뀌고 그러면서 열 효율은 높이고 이 가열부는 좀 더 커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빅에서 큐빅 2로 변화된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외형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났고요. 가열부도 늘어났고, 그리고 상부에 체크 밸브가 하나 늘었고, 본체와 난로를 결합시키는 결합 장치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바꿔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내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라 알기가 쉽지는 않고요. 외형적인 변화, 바람에 강해졌고 용량이 커졌고, 그리고 편의성이 높아졌고, 체크밸브를 더 추가를 해서 소음을 줄이고 성능을 안정시켰다는 점, 이 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낚시꾼들이 의자에서 사용을 하고 또 야전 침대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꼭 1인용뿐만은 아니고 매트에 따라서는 2인이 텐트 안에서 사용할 정도까지 용량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의외로 낚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차박이나 캠핑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졌고, 이분들은 조금 더 매트를 큰 걸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용량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용량을 키우면서 기능을 좀 더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받아서 한 4번 정도 작동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큐빅을 워낙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불만이 없는 상태인데, 큐빅2는 어떤 기능들이 좀 개선됐는지 실제로 사용을 해봤었고요. 사용하고 나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위에 요 앞에 제가 뚜껑은 다시 교체를 해서 좀 깨끗한 상태로 다시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받으실 때도 대체로 보면 요 앞 케이스가 굉장히 깨끗해서 테스트도 안 해본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미라클에서 만들어지는 큐빅 보일러들은 전량 국내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라클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서 다 테스트까지 거쳐서 출고가 되는데, 출고 단계에서 앞에 있는 이와 같은 마스크, 바람막이는 다 교체를 해서 새 제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실 때는 보시면 안에 화구 부분은 좀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앞부분은 깨끗한 모습으로 아마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화가 케이스도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이제 새로운 신형의 케이스이고요. 오른쪽이 그동안 사용했던 케이스인데, 미라클이 아주 특징이죠. 블랙하고 레드가 섞인 그런 케이스로 바뀌어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바뀌었고, 안에 폼 재질도 좀 더 단단한 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양도 잘 잡힙니다. 이 케이스 안에는 난로, 그리고 본체 결합해서 보일러까지 들어가고, 뭐 가스, 물통 뭐 이런 정도까지는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기 때문에 여분의 가스 같은 것들도 충분히 넣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용 매트가 들어가는 가방인데요. 좋은 지퍼를 사용했는지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꺼내 보니까 호스는 실리콘 호스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품질이 좋아 보입니다. 일부 보일러들이 매트에 이제 고무호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보는 것 같은 고무호스인데, 이게 사실 일부러 좀 빨기도 하고 하다 보면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매트는 다행히 실리콘 호스를 사용을 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겠습니다. 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일러를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트를 침대 위에 폈는데요. 보니까 크기가 900에 17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인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이제 야전 침대 같은 데 올렸을 때 1인용 코트 텐트에 보면 좌우가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더 느낌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매트의 그 배열은 세로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보일러들 정말 여러 종류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류의 보일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야외에 나가서 사용을 하는데 배터리를 사용해서 모터로 작동을 해야 된다거나, 자연 순환 방식이지만 너무 예민해서 한번 멈추면 다시 작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또 전체를 식혀서 재작동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굉장히 추운 곳에서 1시간 정도를 보일러 안정을 위해서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 켜면 작동되고 끄면 멈추고 분리해서 난로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한
지금 이 보일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부어야 되는데 아까 750ml 이렇게 받아놓았던 물입니다. 물 붓기 전에 먼저 요 아래쪽에 있는 출수구를 잠궈 줍니다. 이 부분은 나사로 꼭 조이게 돼 있고요. 나중에 분리하실 때 보일러 본체 식기 전에 여기 만지시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물을 먼저 부어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부어. 750ml 정도를 부으면 거의 가득 찹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호스를 한번 빨아줍니다. 그러면 이 밑에 가열통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호스를 한번 빨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출수구 쪽으로 물이 조금 딸려 나올 정도까지만 좀 빨아주면 됩니다. 환수돼서 돌아오는 물은 위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체크 밸브 쪽으로. 뭐 작동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물만 붓고. 그리고 불 세기를 처음에 한 중간 불 정도로 줄여줘서 작동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된 다음에는 중간 불 정도로 해야 조금 빨리 작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불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 난로에서 불꽃 소리가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한 중간 불 정도로 해놔서 불꽃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작동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분 30초 정도 3분경부터 순환하기 시작했고요. 네, 불이 지금은 이제 순환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불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네, 6분이 지나면서 지금 스팀이 순환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스팀이 돌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놔두면 뜨거워서 못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조금 낮춰줘야 되는데요. 지금 잠깐 분리해서 보시면 이 정도 중간 불 정도 크기로 한 6분 정도 되니까 스팀으로 순환하기 시작을 했고요. 불꽃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시다시피 불을 줄여서 두어야 1인용 매트 정도는 뜨겁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동한 지 한 10분 정도가 됐고요. 불을 줄여서 이제 거의 뭐 안정화됐고 이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보일러에 적용된 또 새로운 기술 하나를 제가 소개를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체크 밸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압력이 이 뒤쪽 물 쪽으로 압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저쪽으로 이제 매트 쪽으로만 밀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체크 밸브 역할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약간씩 이 뒤쪽으로도 물이 흐릅니다. 이건 얼뜻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 적용이 됐냐고 내가 여쭤보니까 이 물을 사용을 하시는데 깨끗한 물만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혹시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이곳에 체크 밸브가 막히는 원인이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 9% 정도 압력은 이쪽 매트 쪽으로 가고 약 1% 정도 압력만 뒤쪽으로 다시 보내줘서 여기서 내려오는 앙금 같은 것들을 다시 불어내서 오작동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회사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AS 하는 거 싫어하셔서 이 안으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불어내는 그런 기능까지를 포함시켜 놨다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 체크 밸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그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덕분에 보일러들이 좀 더 안정돼서 작동이 굉장히 쉽게 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불꽃이 현재 난로에서 제가 사용해서 1인용 매트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불입니다. 망이 있는데 그 망이 빨갛게 달궈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불로 금방 난로를 사용을 했고요. 이 정도면 위에 매트 위에 뭐 침낭 같은 걸 올려놓는다거나 하면 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한 그런 온도를 보여주는 정도가 됩니다. 이제 매트는 적당히 따뜻하고 보일러는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소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난로에서 불꽃이 타면서 나는 소음입니다. 가열통에서 뭐 끓는 소리라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네, 물이 술안되면서도 크게 뭐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짜르륵하고 체크밸브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대체로 불을 조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높인다거나 낮춘다거나 해서 이 가열통에 가열되는 화력의 세기가 달라지면 그때 한 번씩 체크밸브가 이제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한 번 딱 나고 나면 다시 나지 않습니다. 딱 안정이 돼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일러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형태의 보일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처럼 이 난로 부분하고 보일러를 분리를 해도 되고 분리를 해서 놔뒀다가 바로 결합을 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필요치 않으면 바로 꺼도 됩니다. 껐다가 다시 켜도 작동이 전혀 문제 없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용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이걸 뭐 안정시키기 위해서 식혀서 다시 작동을 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조작을 해야만 작동이 되고 이런 것이 없이 불 끄면 꺼지고 켜면 작동이 되고 그리고 내려놓으면 그걸로 뭐 잠시 멈췄다가 또 다시 올려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난로로 쓰다가 보일러로 쓰기도 하고, 이 상태 이대로 이글루 안에 넣어서 난로 보일러로 사용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낚시나 캠핑, 뭐 차박 같은 경우도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 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600에 약 20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자동차 뒷좌석에 들어가는 매트까지도 매우 뭐 원활하게 작동이 되니까 차박하시는 분들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량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보면 용량이 넘쳐서 문제지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뜨겁거든요. 가스 사용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시간당 한 30g 정도 소모를 하면 2인 매트 정도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약 200g 정도가 이 보통 부탄가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7시간 가까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이론적인 것이고요. 기온이 낮다거나 겨울에 추운 겨울에는 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스 한 통으로 적정 사용량은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용을 한다면 가스 2통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큰 매트를 쓰신다면 한 3통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연결하는 용품을 사용을 해서 가스를 여기다 3개를 연결해 놓고 안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날이 추울 때 가스통의 온도가 조금 달라지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스를 이곳에 3개를 연결해서 이 통 안에 넣고 이것을 이제 난로에다 연결하고, 그리고 이 호스 연장선을 조금 같이 연장을 해서 이 가스가 들어있는 이 케이스 안으로 한번 통과를 시켜주면 제가 이렇게 사용해서 영하 15도에서 강원도 유치지라는 곳에서 아마 15도가 넘었을 겁니다. 뭐 자면서도 이상 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 요즘 안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알리라는 데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사용하시면 부탄가스 3개 정도 연결해 놓으면 뭐 아무리 뜨겁게 해도 하룻밤 일어나서 이거 다시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뜨거워서 아마 일어나는 일은 생길 텐데 다른 오작동의 문제라거나 이런 걸로 밤에 일어나서 조절하고 하실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큐빅2 보일러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큐빅 보일러가 개발이 되고 오히려 차박이나 캠핑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용량을 좀 키우고 그리고 기능도 개선을 하고 해서 새롭게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모양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고, 전 큐빅 이전 모델로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뭐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로 나와서, 그래서 기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우 직관적인 보일러, 미라클 큐빅 2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가의 선 나무였습니다.